부동산과 관련된 상품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직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반등하고 있죠.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갈아타기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에 너무 나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되는 한 그런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번 영상도 준비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전달드렸죠. 네, 오늘은 교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있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 집 마련할 때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정도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한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그곳 직장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돈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직장, 그 직장을 알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메이커가 말합니다. 단언컨대 양질의 직장이 많은 곳들, 양질의 직장이 생겨날 곳들, 그런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교통, 학군, 인프라, 환경, 다양한 요소들이 많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양질의 직장. 이걸 꼭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일자리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혹은 높아지는 지역, 성장하는 기업이 많은 지역. 여기서 일자리라 함은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많은 곳들은 바로 인접해 있다고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혹은 제조업 그 인근 배후 주거 지역을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조업보다 앞으로 훨씬 성장의 가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 지역들, 그런 곳에 본사가 있는 곳들이라면 유망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선택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거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좋은 곳입니다. 뭐냐면요, 남성분들은 데이터적으로만 판단해요. 숫자로만 판단하고 계산적인 요소들을 먼저 선반영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살핍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를 살피게 되고 거주하는 가치를 훨씬 더 잘 찾으려고 듭니다. 여성분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야말로 어찌 보면 부동산 가치로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 자료를 한번 열람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볼 때 어떤 지역들을 봐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 보면 지역 내 총 생산이라고 하죠. 당해년도 2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을 많이 내는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겠죠. 업체 수가 많은 것도 좋은 거고요. 총량 자체가 높은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총액 숫자 자체가 높은 것들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의 수요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총량 자체가 높다는 거는 그 지역의 직장인 수요 자체가 높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강남 3구를 보셔야 됩니다. 총량 자체가 굉장히 높고 과밀돼 있죠. 그리고 한쪽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래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도 동남권을 먼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지역이 바로 종로구와 중구 두 군데만 합쳐도 지금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죠. 여기 강남 서초 송파가 이 세 군데를 합치면 약 130조가 넘어섭니다. 그리고 여기 마포와 영등포 일대를 같이 묶어서 여기도 이제 한 70조 원이 조금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좀 높은 곳이 어딘가요? 네, 강서구와 강동구도 약 10조와 18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들을 보면 여기 구로 금천 쪽을 보시면 약 32조 정도.
구로금천 같은 경우는 직장의 개수는 월등히 많지만 총 생산량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게 좀 아쉽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급변하고 좀 많이 올라온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3조 원 정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24년 잔류가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유망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운대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노원구 일대와 동대문구 일대 그리고 성북 요 라인 일대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좀 많이 나아지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어떤 자료들로 어떤 근거들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는 업무지구를 분석을 할 때 보통 어떤 자료를 많이 활용했냐면 2030 서울 플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GBD, CBD, YBD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GBD가 뭐냐면요,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 그래서 강남 일대, 그래서 강남 3구에 기업이 모여있는 강남 서초 송파 일대에 기업체가 모여있는 이 지역을 얘기를 했죠. 상주하는 근무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도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GBD가 좋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CBD가 아까 보여드렸던 종로구 중구 일대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총 생산량도 굉장히 클 뿐더러 상주 직장인 인구수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YBD 같은 경우도 영등포 여의도 일대의 비즈니스 지역을 바로 YB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프라가 갖춰진 그리고 많은 상주 근무 인원을 갖추고 있는 고소득 직군이 모여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를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런 지역들을 나눠서 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좀 분류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치구별, 서울에는 25개구가 있는데 자치구별로 생산량 기준으로 했을 때 구성비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2015년도 대비 6년간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보면 향후의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 내 총 생산 기준으로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강남구 일대가 굉장히 높죠. 강남구, 서초, 송파를 합치면 이게 퍼센테이지만 해도 거의 30%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서울 내에서 이 세 개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바로 종로구와 중구 일대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는 CBD로 엮었던 그런 지역이 21%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영등포구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이렇게 분산돼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2015년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성동구가 약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구는 꾸준히 높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일대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일대가 지금 약 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영등포는 왜 성장했을까요? 업무지구로서 소규모로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이 늘다 보니까 상주 근무 인원도 늘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생산량 자체도 커지다 보니 영등포구도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른 곳들보다 이렇게 최근에 상승이 도드라진 지역들은 지금부터도 더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자료 해석을 좀 잘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총 생산 규모와 1인당 총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기준에 이 평균치보다 높은 곳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서울시 평균이 약 4,9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높은 곳이 바로 몇 개구죠? 여기 송파, 마포, 용산, 금천, 서초, 영등포, 강남, 종로, 중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평균에 인접한 지역이 바로 성동구, 그리고 평균보다 인접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되는 곳이 바로 강서구, 구로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낮은 생산량을 보이는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직장이 좀 많지 않고 여기는 배드타운으로서의 성격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연관 지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구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직장인 인구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입니다. 일단 입점업체 수는 3만여 개입니다. 이게 모두가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소상공인들, 기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도 포함한 자료입니다. 이 참고 자료는 모두 다 서울시 통계와 기업 연간 보고서를 같이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표 기업은 SK이노베이션, 교보생명,
코리안리, 현대해상,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주 근무 인구가 약 18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 평균 연봉이 약 5,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이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잖아요. 이 지역에 오가는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은 약 35세에서 45세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종로구는 서울의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그리고 전통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정부 청사가 있고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과 약간 높은 연봉 직군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로구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 내에서 비싸더라도 좋은 걸 선택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주거 상품들이 특별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선택하는 분들이 탄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주요 관광지가 있고 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자연스럽게 많이 발달하고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상업시설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장점이 업무지구도 업무지구지만 전통시장이 잘 커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잘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거주하는 연령대는 높지만 직장인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그만큼 많다라는 게 좀 다른 곳들에 비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구입니다. 종로구와 중구는 같이 묶어서 보시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내에서 금융이라고 한다면 뭐 여의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여의도는 증권사 기준이라고 한다면 중구는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지주사의 본사가 좀 많은 곳이 중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 다양한 금융기관이랑 대기업들 본사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연봉 수준도 높고 상주하는 근무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 지역을 오가는 직장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구의 특징은 이렇게 직장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구에 오가는 중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이 배후 주거지로서 선택하는 지역들이 각광받는 지역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구의 특징을 좀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융업도 금융업이지만 서비스업도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울역과의 인접성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상권이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남대문 시장 그리고 명동 이 라인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곳이 바로 중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들보다 훨씬 활기차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이랑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의도는 입점업체 수가 약 2만여 개입니다. 그리고 일단 증권사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있고 뭐 산업은행이 있고 각종 금융사, 증권사와 관련된 그리고 투자 운용사들이 좀 많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회가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관련된 유관 기업체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도 한 게 바로 이 여의도입니다. 금융사가 좀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평균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주 근무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약 14만 명 정도가 상주하는 근무 인원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연령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연배가 높기도 합니다만 평균 연령대는 약 35세에서 45세까지가 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특징이 뭘까요? 금융기관이랑 대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사당이 위치해 있어서 일단 정치의 중심지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엔 뭐 더현대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도 관광상품처럼 그리고 뭐 어느 시기만 되면 뭐 벚꽃놀이를 포함해서 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걸맞는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는 게 바로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하나만 건너면 바로 비즈니스 라인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공덕 아현 일대입니다. 마포 공덕 일대는 기업체 숫자는 그리 크지 않지만 평균적인 연봉 수준이 괜찮고요. 그리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꼽아봤습니다. 상주 근무 인구는 약 2만 5천 명 정도라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적은 인구수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본사가 다수 위치해 있어요. 효성도 있고 뭐 SO일도 있고 평균적인 연봉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역 일대는 여러 노선이 좀 교차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굉장히 높죠.
물론 환승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이 공동역을 통한다면 이동하기가 좀 용이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노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것 또한도 굉장히 큰 특장점으로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포 공덕 일대입니다. 마포 공덕 일대 말고도 원래 직장으로서 많이 각광받는 지역이 바로 이 상암 DMC 일대입니다. 마포 상암 일대는 약 입점업체 수만 해도 13,000개, 그리고 대표 기업으로는 MBC, CJ ENM, 그리고 뭐 네이버 웹툰도 이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상주 근무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45,000명입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상주 근무 인구를 보이고 있는 이곳이고, 평균 연봉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 어쨌든 유망 산업이잖아요. 우리의 여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방송, 엔터,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도 상암 일대, DMC 일대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을 거고, 이 지역은 평균 연령대도 다른 직장이 위치한 곳들보다 낮은 걸 보여주고 있죠. 평균 연령대는 약 30대에서 40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및 IT 중심지고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 그거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하나하나 추가되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마포 상암 일대. 그리고 마포하면 일단 홍대를 빼놓을 수 없죠. 물론 여기가 상권 위주로만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죠. 마포 홍대 그리고 합정 라인은 하나로 묶어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포 홍대 합정 라인에는 입점 업체 수가 약 만여 개 돼요.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입점 업체 숫자는 많습니다. 상주 근무 인원은 3만 명 정도 되지만, 여기에 좀 특장점은 뭐냐면 상주하는 직장인들이 꽤나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상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지만, 여기는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마포 홍대 일대입니다. 마포 홍대 일대는 특징이 어쨌든 그냥 예술과 문화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예술과 문화 중심이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홍대 입구 쪽이었죠. 그리고 엔터와 창작 산업이 좀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지역의 작은 프로덕션들이 앞으로도 더 훨씬 더 많이 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활기차고 자유롭고 좀 자유분방하고 뭔가 좀 경직된 그런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카페 그리고 다양한 예술 공간들이 같이 잘 어우러진 그런 업무 환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 곳이 바로 마포 홍대 그리고 합정 일대입니다. 네, 강서구 하면 물론 공항 일대도 많은 직장이 위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공항 일대를 제외한 근데 강서구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지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곡입니다. 마곡의 현재 입점업체 수는 약 12,000개입니다. 그중에 대표 기업이 LG 사이언스파크입니다. LG의 본사를 다 옮겨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인력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오롱그룹 그리고 롯데중앙연구소도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상주 근무 인구가 약 8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근무를 하고 있죠. 평균 연봉은 약 5,300만 원.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약 30대에서 40대. 그래서 주축이 되는 근무 연령대가 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유망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곡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훨씬 더 개발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마곡이죠. 바이오와 IT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앞으로도 더 위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오피스가 과공급돼서 아직 다 이곳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의 문제지 조금씩은 이 지역을 더 발전시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또한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곡지구처럼 개발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상주 근무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의 고덕비지빌리입니다. 특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입주해 있지만 앞으로도 좀 입주할 예정이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IT,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그런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망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좀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좀 임금 상승, 연봉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강동의 고덕비지밸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곳은 바로 송파구의 문정 비즈니스밸리입니다. 여기는 이미 다 이제 완성돼 있죠. 여기의 특장점은 뭐냐면 여기는 입점업체 수는 약 만여 개,
대표 기업으로는 SDS, 롯데건설, 한샘 이 정도 위치해 있고요. 상주 근무 인구는 약 6만 명, 굉장히 큰 규모죠. 평균 연봉 수준도 낮지가 않습니다.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4,900만 원. 평균 연령대는 30대부터 40대가 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문정 비즈밸리입니다. 문정 비즈밸리도 첨단이랑 IT 산업체들이 좀 많이 위치해 있고, 여기에 좀 다른 특장점은 뭐냐면 여기는 많은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들이 다 들어왔죠. 법조타운이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이것과 연관된 서비스 산업들이 다 지역 내에 위치하게 됐고, 공무원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산업체들도 들어왔지만 이것뿐 아니라 IT 기업까지 같이 유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정 비즈밸리 일대에 배후 주거지가 이미 형성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런 곳들이 훨씬 더 이 문정 비즈밸리가 완성됨으로써 수요층이 훨씬 더 탄탄해지게 된 거죠. 이런 직장과 주거지를 연관지어서 공부하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 비즈밸리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성장 단계 그리고 완성 단계가 됐을 때 이 지역의 배후 주거지가 좀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훨씬 좋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GBD라고 불리던 바로 이 강남구 일대는 1등입니다. 지금도 입점업 채소 5만 5천여 개, 많은 인재를 가장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구죠. 모임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유망하고 앞으로도 유망한 이유입니다. 입점 업체 수도 많고 상주 근무 인구도 엄청 많죠. 이게 가장 큰 특장점이죠. 다른 곳이 아무리 넘을래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대비 외국인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강남의 비즈니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서울 내에서만, 대한민국 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남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죠. 강남, 서초, 송파를 같이 묶어서 아까 전에 이렇게 GBD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못지않게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초구입니다. 입점업체 수만 해도 25,000개, 대표 기업은 현대기아차, KCC 있고 삼성전자, 삼성 사옥이 있죠. 서초 사옥이 있어서 물산생명증권 화재가 요 라인에 다 있습니다. 상주 근무 인구가 약 15만 명, 굉장히 많죠. 평균 연봉 또한도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보다도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좀 많이 높아질 그런 대기업들이 좀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대도 35세, 45세. 그리고 서초구 일대는 또 뭐가 있죠? 대법원이랑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 법조타운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 연관된 고위직군들이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타운과 IT 금융기업들이 좀 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돼서 같이 고급 업무지구도 형성되어 있지만 고급 주거, 배후 주거 지역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인 게 바로 이 서초구입니다. 같이 GBD로 엮여 있죠. 자,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출퇴근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직장 지역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구로 가산 일대, 바로 지벨리죠. 구로구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이게 바로 지벨리 기준에서 1단지입니다. 지벨리는 1, 2, 3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벨리 1단지가 바로 이 구로 디지털 단지를 얘기합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는 입점업체 수 굉장히 많습니다. 12,000개. 그리고 상주 근무 인구도 14만 명으로 주요 직장이 위치해 있는 곳 중에서는 상주 근무 인구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평균 연봉 수준이 4,200만 원으로 아무래도 좀 낮죠. 그리고 여기는 평균 연령대가 30, 40대, 20대 초중반부터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평균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고, 계속 근무를 하기보다는 좀 이직을 한다거나 바뀌어나가는 층이 좀 많은 곳이 바로 이 디지털 단지 일대입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넷마블 사옥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중견 중소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대기업도 한두 개 들어오면서 이 지역을 좀 이끌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로와 맞물려서 같이 지벨리로 엮여지는 곳이 바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죠. 가산 디지털 단지도 2, 3단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2단지는 패션 중심이고 3단지는 IT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입점업체 수가 많죠. 만여 개입니다. 그리고 상주 근무 인구가 약 11만 명.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왜냐? 이 지역 일대 오피스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오피스로 사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 위주로 많이 몰리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업자들이 계속 탄생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산업단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초기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주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IT와 관련된 많은 중소형 업체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 기대감이 좀 느껴지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창동 차량기지 일대 개발을 하면 주거지뿐만 아니라 오피스에 대한 개발을 좀 많이 하겠다고 말하는 지역이 바로 이 창동 차량기지 일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가 좋아질까요? 네, 도봉구, 노원구 일대가 들썩일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어쨌든 업무지구를 좀 많이 형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기는 오피스라는 단어는 거의 배제돼 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일대가 베드타운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죠. 근데 여기에 많은 비즈니스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상업지 형성을 시켜서 많은 기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하자마자 최근에 하나 광운대 역세권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기업도 탄생했죠. 아이파크를 만들었던 이 현대산업개발 자체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물론 뭐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겠고 여기 개발을 하는데 공동사업자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만큼 더 양질의 오피스 공급을 하게 된다면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 기대감은 좀 있는 지역 이런 거 정도는 좀 같이 판단해보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좋고 앞으로 좋아질 곳 말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곳은 어딘가?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강남이고요. 강남 중에 저는 삼성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헤란로를 따라서 강남역 일대가 많은 직장의 주축을 담당을 했다면 향후에 10년, 향후에 15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저는 삼성역 일대가 이 지역을 넘겨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되면 이제 잠실에서 삼성으로, 삼성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좀 먹여 살릴,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그런 비즈니스 공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양질의 직장이 가장 많이 몰릴 곳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 가장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곳이 주거 배우지로서 굉장히 좋은 곳 아닐까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양질의 직장이 많은 지역을 매수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 제가 만약에 30대로 20대로 돌아가서 첫 집 마련하고 제가 만약에 집을 그냥 딱 한 채만 살 거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양질의 직장이 많은 지역을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사기에는 내 자본이 좀 부족해 라고 한다면 일단 그곳까지 빠르게 도달 가능한 인접지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배후 주거지죠. 어떠한 아파트들이 어떠한 주거 상품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신다면 적어도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거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을 줄이게 될 겁니다. 교통, 직장과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교통만 보시면 안 됩니다. 북한산까지 빠르게 가는 교통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양질의 직장을 빨리 이동시켜 주는 게 좋은 교통이라는 거죠. 학군 중요합니다. 근데 학군은 주요 직장의 배후지에서 형성될 경우 그 힘이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학군이 센 이유는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 그 지역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고소득 직군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지는 거고요. 강남 일대, 송파 일대, 그리고 서초 일대에 많은 이 고소득 직군들의 사교육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 비중이 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군도 자연스럽게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좋죠. 근데 이런 환경은 퇴근 후에 빠르게 즐길 수 있어야 좋은 환경 아닐까요? 한강은 보여요. 근데 내가 퇴근을 하고 1시간 반 걸려서 2시간 뒤에 석양 같은 건 절대 볼 수 없어요. 저녁이 돼서 조명으로 비춰지는 한강밖에 못 본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일까요? 아마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향유하지 못하는 환경권이기 때문에 각광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또한도 직장 인근에 있어서 퇴근하고도 편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이야말로 좋은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주요 직장이 많다면 인프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좋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오피스 상권에서 장사를 할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질의 오피스가 더 탄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향후의 기대감도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도 잘 안 무너지고요. 앞으로도 좀 유망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감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돈을 만들어주는 수단이 바로 뭐죠? 직장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은 모여야 발전합니다. 창의적인 생각도 혼자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예술의 영역과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구성이 되고 그룹을 만들고 뭔가 이 기업체를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재라는 게 필요하고 이 인재가 모이는 지역이 바로 그 직장 인근이란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주거 상품을 선택할 때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분명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자, 그럼 오늘 많이 공부했죠. 그 중에 강남, 서초, 송파 유력하다는 거 볼 수 있었고 강동구 일대 늘고 있었죠. 강서의 마곡 일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금천 아직은 주요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구로금천 일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일대,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공덕, 마포, 그리고 마포에서는 좌측으로 상암 일대가 있죠. 이 지역에 많은 직장들이 분포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이 생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직군이 많고 대기업 본사가 정말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로 중구 일대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배우 주거지로서 선호할 만한 상품들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종로구에 출퇴근이 빠르게 가능한 성북구, 중구에서 출퇴근이 빠르게 가능한 성동구, 용산구 일대, 마포구 일대, 많이 연결되는 지역이 있지 않나요? 용산구가 정말 많이 선호된 지역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의 개발 가치도 있지만 이미 많이 둘러싸고 있는 직장에 용이한 곳이 바로 용산구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용산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환경이 형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산의 센트럴파크처럼 정말 큰 공원, 용산공원 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양질의 가장 좋은 주거상품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바로 한남 재개발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용산의 지역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동구 일대 주거지가 최근에 정말 왜 각광받았을까요? 강남 3구 일대를 정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동구였습니다. 자, 종로 중구 일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일대의 신축 주거지가 많이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게다가 성수동 일대가 비즈니스 지역으로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사람들의 수요도 많이 불러오고 오피스뿐만 아니라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유입도 정말 많은 지역이긴 하죠.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동산들을 분석하고 지역 분석을 할 때 이런 직장이란 거를 빼놓고 분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서울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수도권도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주거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고 좋은 지역을 잘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잘하고 갈아타기도 잘하고 좋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실 때까지 부메이커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